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트림 살 바에는 그냥 사시라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토요타의 알파드입니다. 알파드는 3년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때는 이제 1억 원이 넘는 이제큐티브 라운지 트림, 단일 트림이었었고, 올해는 프리미엄 트림이 새로 나왔어요. 한 8,600여만 원 하는 것. 오늘도 그래서 그 프리미엄 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차는 이제큐티브 트림입니다. 같은 차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시장에 가서 차이점을 좀 요모조모 보여드릴게요. 알파드 프리미엄은 2열 시트 다른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프리미엄 트림은 2열 테이블이 조수석 뒤쪽 시트에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회전이 아니라 고정형입니다. 접었다 폈다만 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 통로가 있어서 오히려 3열 사람이 더 좀 쉽게, 물론 그렇다고 아주 그냥 덩치 큰 사람이 드나들긴 그렇지만 개걸음에서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닙니다. 루프에 2열에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이그제큐티브 트림보다 프리미엄 트림이 더 인기라고 합니다. 대기도 두세 달은 기본이래요. 알파드의 생김새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길에서 보면 존재감이 넘칩니다. 이 차가 룸미러에 비치면 왠지 길을 내줘야 될 것 같이 생겼죠. 외모는 여전히 압도적이야. 그리고 그때 3년 전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1억 원이 넘는 미니밴이 팔리겠어? 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웬걸요? 엄청 팔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딱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토요타의 시에나 미니밴이 있었잖아요. 걔도 가격이 한 8천만 원 가까이 하는데 걔가 한 7천만 원이 넘어가잖아. 근데 알파드는 확실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2열의 공간감, 그리고 편의 장비, 여기 TV도 있다고, 거기다가 저쪽에 저런 선쉐이드 하며, 그리고 이 테이블,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이런 이걸로 조작하는 모든 편의 장비들, 이런 호화로움이 정말 우리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타가지고 뒤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똑같아요. 그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도어 스텝도 전동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런데 수납 공간, 또 여기도, 예. 그리고 이런데 만듦새 보면은, 물론 렉서스에서 이제 LM이라는 모델을 내놨죠. 걔도 이제 이 알파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호화롭게 만들고 어떤 저런 승차감적인 부분도 개선을 하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알파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자인은 LM이 좀 더 잘생기긴 했어, 얘보다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토요타가 이 프리미엄 트림을 추가한 이유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알파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골프백 4개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미니밴이니까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는데, 그리고 이건 알파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시트를 이렇게 해서 이 스트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얘도 오른쪽으로 고정하면은 바닥을 더 깊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골프백을 실으려면 좀 전에처럼 가로로 싣는 게 나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뭐 여행용 캐리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짐 가방들 실을 때는 시트를 옆에다 붙여서 하면 되니까 이것도 참 아이디어야. 이런 디테일이라니, 이렇게 스무스해. 예. 그리고 저 위에 선쉐이드도 옆으로 여닫히죠. 여기서 그리고 닫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창문 선쉐이드도 예. 이건 정말 알파드의 아주 큰 특징이죠. 옆으로 긴 창. 예. 그리고 저 정면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가로형으로 엄청 크게 들어갔어. 이 디지털 룸미러도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만 들어갔습니다. 이건 근데 꼭 필요한 이유는, 여기도 보시면은 이 일반 룸미러를 이용해서 뒤를 보게 되면은 저 TV를 폈을 때, 그러니까 요거 이 2열 승객용 모니터를 펼쳤으면은 여기에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디지털 룸미러를 쓸 수밖에 없어. 근데 프리미엄 트림은 이거 자체가 빠지니까 없어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럼에도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차가 워낙에 크니까.
프리미엄 트림이든 이그지큐티브 라운지 트림이든 이 인테리어 앞에 보이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 커다란 모니터 하며, 그리고 뭐 듀얼 에어컨, 물론 3존이지 뒷자리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얘는 4존은 아니고 3존이에요. 뒷좌석은 풍향 온도 조절을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어 노브, 뭐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만 있고요. 컵홀더라든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양쪽에서 열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센터 콘솔 공간, 그리고 이런 빈틈없이 가죽으로 마무리한 센터 페시아 상단, 대시보드 상단, 그리고 컵홀더가 여기도 있잖아. 그리고 도어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원상복귀 하거나 하는 거죠. 이 버튼을 다 여기 있어서 운전기사가 다 할 수 있어요. 문을 열거나 한 번에 원상복귀 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알파드 이그지큐티브 트림 주행해 보겠습니다. 주행은 이걸로 하지만 프리미엄 트림도 주행 질감은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엔진 파워트레인 출력은 250마력 내는 거 똑같고, 최고 출력. 그리고 변속기도 6단으로 인위적으로 쪼개놓은 것 같은 그 eCVT 변속기가 들어갔고요. 사실 지금 이 알파드를 며칠째 주행하고 있는데, 주행 질감적인 부분에서는 뭐랄까, 당연히 이 차는 몰아붙일 차는 아닌데, 어쨌거나 몰아붙이는 목적보다는 주변에 의전용 차로 쓸 걸 생각을 하면은, 뒤에 뭐 모실 사람 태우고서는 예컨대 뭐 집에 가족을, 아버지 어머니를 모신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법인으로 쓴다고 그러면 임원, 아니면 뭐 공항에서 뭐 해외 뭐 본사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은 태우고 들어와야 되고, 뭐 서울 도심에서 돌아다녀야 되고, 이럴 목적으로 쓸 차라고 한다 그러면 조용하고, 그리고 공간 넓고, 이 안에서 뭐 간단한 뭐 캐주얼한 회의나 미팅 같은 거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 목적에 맞는 승차감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바깥에 설명하면서 대형 세단 같은 그런 거주성과 정숙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승차감적인 부분은 글쎄 뭐 LS나 또는 뭐 토요타의 크라운 이런 차들과 비교하면은 물론 그 차들 대비 거주성은 월등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세단에서 갖는 그런 바닥에 붙어서 가는 느낌? 그거는 아무리 알파드라고 그래도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면 누구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애를 태웠더니 애가 바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저기 LS 대형 세단보다는 움직임이 많네. 10살짜리 애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차 어떻다고? 쫓아다녀. 이제 알았어. 근- 테이블도 있고. 승차감은 어때? 살짝 안 좋아. 왜? 덜컹거려. 아이고. 알파드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 번째 경험해 보는데, 소비자들 중에 시에나하고 알파드를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시에나를 탄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긴가민가 한데, 시에나의 움직임이 알파드보다는 더 가볍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차는 250마력 최고 출력인데도 차의 어떤 이런 출력 뽑아내는 움직임, 이게 단지 어떤 중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는 폭발적으로 빡 발진 가속이 통쾌하다, 어떤 가볍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는 절대 아니에요. 고속을 올려갈 때도 고속도로도 타보고 충분히 달려봤는데 답답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엑셀을 전개할 적에 이게 그냥 쫙 속도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고, 드라이브 모드 자체도 얘는 지금 에코랑 노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코로 두고 달려본 적은 거의 없는데,
그리고 궁금해하실 게 연비가 얘가 복합 연비가 제가 정확치 않은데 13.5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제 경부고속도로를 꽤 많이 달렸는데 13.5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한 12.5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12.5 연비면은 시에나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 그 부분은 제가 정말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시에나 차주분들이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승차감적인 부분은 시에나와 비교하면은 알파드가 소폭이나마 더 우위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런 롤링 부분이 아니라 정숙성적인 부분은 시에나보다는 좀 더 위에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든 아니면은 앞에 정면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시에나도 꽤 일단 조용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파드도, 근데 얘는 옆에 소음이 없네. 양옆에서 치닫는 소리가 없어요. 얘는 이게 엄청 두껍구나. 이 어쿠스틱 글라스거든요. 옆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그냥 다 차단돼 있어.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오가는 도로에서는 약간 소음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것도 크지 않아요. 얘도 항시 사륜이어가지고 시에나는 재밌는 게, 그리고 사륜이 앞바퀴 굴림보다 더 싸대요. 왜 그런 거야? 여기 이제 가속하는 구간이라서 가속을 해보면 확실히 이게 애킨슨 사이클의 이 CVT 조합은 엔진이 맹렬하게 돌 때 나는 그런 소음 있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풀가속인데,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달릴 일이 흔하진 않을 테니까 스타렉스나 이런 카니발들은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빨라처럼 달리죠. 근데 알파드는 급가속할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 정도면 정수장은 아주 상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수준입니다. 브레이크 밟는 것도 이질적이지 않고. 아무튼 오늘은 이 주행하면서 말씀드릴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유인즉슨 이번 시승기의 목적이 알파드 프리미엄 트림이 얼마나 상품성이 괜찮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기획한 거다 보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알파드 이그제큐티브 트림 같은 경우는 가격이 1억 100만원이 채 안되죠. 그런 만큼 가지고 있는 게 뭐 완전 풀옵션 오브 풀옵션이지. 시트, 뭐 테이블, 가죽, 디스플레이, 룸미러 디스플레이 빠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저는 그 8,600만원짜리 이번에 추가된 프리미엄 트림이 훨씬 가성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것도 충분히 의전용으로 써도 될 차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트림 살 바에는 그냥 프리미엄 트림 사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회사 법인 목적으로 산다 그러면 그 1600만원, 1500만원 차이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가죽이든 시트의 활용성이든 공간이든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트림. 알파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트림 살 바에는 그냥 프리미엄 트림 사시라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